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 해내의 휘선리프 인근에 몰래 새로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초부터 중국 민병대 선박들이 이 휘선리프 인근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 7일에는 220여 척 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요. 필리핀 순찰대도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선박이 몰려들면서 한때 250여 척까지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하게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넬핀 로렌자노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1일 중국의 이 수역에 중국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곧바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중국 배들은 이런 요구를 무시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도 2주 가까이 더 많은 중국 선박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급기야 필리핀 군 당국이 지난 3월 27일 이 선박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퇴출을 압박하려고 군용기하고 함정을 해당 수역에 급파했고요. 베트남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해상경비대 함정을 보내가지고 경계 임무를 수행했죠.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흘렀습니다. 미국 또한 지난 3월 23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서 민병대들을 동원하고 있고 이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28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휘선리프에 정박한 중국의 해양 민병대에 맞서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국제 질서에 기반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압박이 가해지니까 중국 당국은 휘선리프의 선박 대부분을 곧바로 철수하면서 휘선리프에 대한 도발 야욕을 접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이고 기상 악화로 잠시 정박 중이라고 밝혀가지고 이 해당 해상에서 머문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맑은 날씨에도 중국 선박이 어로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중국 선박에 무장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 이 사실을 파악해서 역시 중국 당국이 휘선리프 점령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얼버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중국의 선박들이 물러간 다음에 필리핀 당국이 이 휘선리프 인근을 순찰하던 중에 중국의 선박들이 대거 머물던 그 자리에 그전에는 없던 인공구조물이 생겨났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해양민병대 선박들이 한 달여 동안 휘선리프 인근에 머물면서 대외적으로는 기상 악화로 대피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휘선리프를 점유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 휘선리프 인근에 머물던 중국 선박들이 한밤중에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바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여기에 인공구조물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간단하죠. 뻔합니다. 그동안도 그러해 왔듯이 휘선리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필리핀이나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무인도라든지 암초 등지에다가 일단 어선을 가장한 해상 민병대를 보내가지고 장기간 정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박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인공구조물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곳에 군사시설을 만드는 이런 도적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국의 영유권 주장이 충돌하는 남중국해에 만든 인공섬만 7개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인공섬을 만들고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변을 중국 영해라고 또 선포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 안 해도 그동안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인공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또다시 윗선 리프에 인공구조물을 만든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의 반발은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필리핀 정부는 윗선 리프 인근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중국 측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CNN이 2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이 구조물이 무엇이고 정확히 어디 있고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필리핀 해경이 중국 선박 퇴거 이후에 인근을 순찰하다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앞으로의 추가 공사를 생각하면서 1단계 작업을 펼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으로 난샤 군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한 200여 개의 암초 그리고 산호초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 국제법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곳에 이 중 7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 요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썰물 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곳에 시멘트를 쏟아붓고 비행장 등을 건설했던 겁니다. 특히 이 수비암초 같은 경우는 수비리프죠. 이 수비암초 같은 경우는 인공섬 3곳에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를 건설 중이고요. 또 이미 일본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선례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윗선 리프하고 연계된 인공구조물을 짓기 위한 1차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런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장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월 30일 미국 시간인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필리핀 양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래로 일단 필리핀 당국과 중국이 만들었다는 인공구조물의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 안 해도 중국이 인공섬들을 조성한 이후부터 이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첨단 구축함 등을 보내가지고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또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인도양이 머물면서 인도 등하고 이렇게 공동 군사훈련을 해오던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긴급하게 남중국해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이 4일 확인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 인민해방군이 민간단체로 유장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단체가 4일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남중국해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루스벨트 항모가 현재 USS 러셀 그리고 USS 벙커힐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도 아주 특이하게도 4일 이 루스벨트 항공모함과 구축함 벙커힐 러셀 등이 함께 항행의 자유작전 수행을 위해서 남중국해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는 이 중국이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해역에 이 캐나다의 HMCS 캘거리 함이 투입되었고요. 동시에 영국의 HMAS 안작도 남중국해에 진입을 해가지고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휴스턴 레이프에 250여 척까지 머물렀던 중국 선박들이 3월 29일 현재 45척 정도만 남고 일단 철수를 다 했는데요. 이게 하이난다와 같은 이런 항구로 귀환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인근의 암초 같은 데로 몰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또 다른 공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필리핀 정부 산하에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100개가 넘는 섬과 암초 등이 몰려 있는데요. 여기 이제 스플래틀리 군도라고 합니다. 이 부근에 254척의 선박과 4척의 중국 전함이 확인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팀은 이어서 이들 선박은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 같이 어선이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해상 전략의 필수 도구가 된 해양 민병대 소속의 선박이라 그러면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비무장 상태지만 무장을 하고 있는 해양경비대하고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서필리핀의 태스크포스 팀은 중국의 이런 선박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밤에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양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3월 24일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했던 유성 이미지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기존 인공섬 7개 중 하나인 수비암초, 수빌리프에 28,500제곱미터 규모의 직사각형 땅을 간척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새롭게 간척한 이곳은 지난 2월 20일 촬영한 유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간척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SGMP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비암초에 중국이 인공구조물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면서 새 땅은 레이더 타워, 헬기 착륙장, 이동식 무기를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SCMP는 숭중핑 군사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가지고 군사 시스템 설치 외에도 암초에 건물을 짓는 것은 주둔 군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의 참 파렴치하고도 이 양심 없는 행동들이죠. 이런 도발적 행동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SCMP가 4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암초 등지에서 중국이 새로운 인공구조물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25일에도 필리핀은 군용기하고 군함을 윗선리프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든지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SCMP는 미중 간의 충돌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도발은 심각한 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observer 리서치 파운데이션의 하우시 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덩달아 중국과 대치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더 강력하게 중국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런 도발적 행동이 남중국해로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하며 더 격렬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 해양경비법을 개정하면서 해양경비대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외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도 중국의 그런 도발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SCMP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최근에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적 항행을 위해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남중국해에서의 비상사태를 감안한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지난 3월 중국의 위험한 도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전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띵크탱크인 CSI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인 그렉 폴링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행동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인 남중국해. 내장된 석유만 최소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입방피트 정도로 추산되는 남중국해. 이 모든 남중국해를 여러분 지금 지도 보이시죠? 9단선을 통해서 이 9단선을 그려놓은 거 보면 중국은 저 멀리 있는데 바로 베트남 옆에 필리핀 바로 코앞까지 선을 지네들 마음대로 그어놓고 이걸 중국의 영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걸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전쟁의 서막이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